네, 우리 만민운동의 참여자분들, 미디어치 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야외에서 주말에 집회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 2월 22일 날이 마지막 집회였으니까 약 한 4개월 만에, 아니 2개월 만에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거를 만민공동을 다시 재개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작년 11월에 만민공동회를 첫 집회할 때랑 비교했을 때 집회 취지와 이 절박함 등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부터 참여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때는 광화문에 우리 보수동지들이 완전 광화문을 다 점령했을 때예요. 저 광화문 광장에 저 전광훈 목사가 완전히 다 장악했었고, 이 뒤쪽에 대한문은 국본이 있었고, 우리 앞쪽에 턴라이트가 있었고, 저 왼쪽엔 저기 또 일파만파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만민공동이라는 거는, 아니 집회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열리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 석방 얘기를 안 할까 하더라도 어쩌다 뭐 왜 스키다시처럼 툭 하고 말까. 그래서 압축적으로 대통령 석방을 밀어붙이는 그 프로젝트 집회가 사실 만민공동회였죠. 그래서 그 당시의 목표는 전체적으로 태극기 세력을 통합으로 묶어서 최소한 대통령 석방만큼은 연말에 해내자, 이 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뭐 그게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박 대통령 석방을 못 시켜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이유를 분석하기를 떠나서 결국 그 결과적으로 제가 만민공동회 할 때마다 무수히 얘기했던 그대로 탄핵 문제를 없지 못했을 때는 총선은 문재인이 거의 200석 이상 가져간다고 제가 매번 얘기했었죠. 뭐 어떤 방법을 쓰든 문재인이 200석 가까이 가져갈 거다. 그거 그대로 총선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뭐 공천을 잘못했니 어쩌니 뭐니 그러는데, 그건 뭐 제가 신폭에서도 많이 설명해 드렸지만은 어떤 경우든 보수주의적 가치 혹은 자유주의적 가치를 얘기할 때 진실을 파묻어버리고 진실에 대해서 입을 다물게 하고는 자유주의나 보수 쪽에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거 정치 철학적으로 원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좌익 쪽에서는 특정 인민군이나 특정 귀족 노조의 계급적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거짓말을 해도 그게 그쪽 이념적으로 타당하게 돼 있어요. 그 이념 자체에 마음껏 거짓말해라. 마음껏 거짓말해서 인민군 간부나 노조 간부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게 좌쪽 이념이기 때문에 그쪽과 맞붙으려면은 여기서는 오직 진실의 무기로 같이 맞붙지 않으면 이렇게 패퇴하고 도망치게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꼭 탄핵만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탄핵의 진실 얘기하지만은 그 좌익이 뒤집어 씌워놓는 수많은 거짓 선동들에 대해서 아예 이 총선 전으로는 입을 못 열게 막혀버린 게 이번 총선 때 여러분들이 다 목격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주동식 선생님 와 계시지만은 차명진 선배나 김대호 선생이나 그냥 정상적인 진실의 말을 했는데도 짓밟혀버리는, 그것도 좌익한테 짓밟히는 게 아니라 보수라는 완장을 찬 자들에게 짓밟혀버리는, 탄핵 진실이 탄핵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문제가 결국 보수 쪽이 선거를 참패한 것은 진실 투쟁을 포기하고 진실을 내팽겨치고 어떻게 한번 잔머리로 해볼까 하다가 이렇게 이제 파탄이 나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선 끝나고 나서 저는 뭐 총선 전날에 분명히 제가 문재인 쪽이 한 180석 될 거고 저 보수라고 완장 찬당이 잘하면 100석 유지할 거다 얘기했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나와서 이제 그러면은 제가 그 총선 다음날 시폭에서 보수가 바로 진실을 포기했기 때문에 총선 참패했으니까 대안은 다시 나온다. 진실을 찾아가면 된다. 그래서 그때 보수 쪽에 있는 꽤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해주고 그렇게 판을 짜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개표 부정이 그냥 음모론이 확 퍼져나가가지고, 아니 저한테 전화 와서
맞다, 우리 보수가 진실을 너무 많이 무시했다,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전화 왔던 그 사람들이 진실을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예 이제 앞장서가지고 거짓을 유포를 해요. 저는 이 개표 부정은 이제 완전히 거짓선을 넘었다고 보거든요. 이제 아예 적극적으로 좌익하고 똑같이, 저 2012년도에 김어준이 한탄 쳐가지고 개표 부정으로 30억을 걷어서 그거 가지고 빌딩 한 채 샀던 그 방식 그대로 똑같은 짓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포기해서 졌는데 진실을 되찾기는커녕 이제는 좌익과 한번 누가 더 거짓말 잘하냐, 그렇게 한번 겨루겠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덜 무너진 거예요. 아직 그 보수팔이 입만 보수, 입만 얘기하지 실제로는 보수 가치라든지 자유주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의 존중할 마음도 없는 자들이 아직 덜 깨진 겁니다. 몇 번 더 깨져야지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총선 전에 박 대통령 석방만 얘기했다면은 꽤 많은 보수 쪽 사람들이 총선을 이기면은 대통령 석방된다,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다 뭉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럼 총선 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총선 지면은, 자, 총선 졌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도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총선만 우리가 뭉쳐서 이기면은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된다. 근데 총선이 참패하면 어떻게 할 거냐? 답변이 없다가 참패한 뒤에 싹 다 보여주는데, 아니 제가 놀란 게, 제가 이거는 예상을 못했어요. 원래부터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원래 하던 대로. 아니 근데 총선 때까지만 해도 박근혜 석방하고 정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총선 전날까지 신문 광고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그냥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걸어서 쫙 마치 홍보 모델처럼, 홍보 모델 쓰듯이 쫙 했던 그 정당들도 총선 끝나고 박근혜의 박자도 꺼내고 있습니다. 자, 친박신당은 아예 더 이상 대통령 석방 운동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공화당은 지금 뭐 당권 추진한다고 난리 벌었다면서 아예 이거는 매주 성명서가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아예 없고, 우리 동지라고 생각했던 국본하고 집회를 한 3번 같이 했죠, 최근에. 아니 저 말고는 박 대통령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국본에서. 그러더니 오늘부터 이제 또 개표 부정으로 또 밀어붙이니까, 이 거짓으로 이거 판 없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석방이나 탄핵 문제는 진실 문제거든요. 이게 또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원래부터 관심 없던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총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박근혜 가지고 선거 때 이용하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아예 그냥 제껴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이 오프라인 집회나 웬만한 온라인 포스트에서도 이게 지금 대통령 석방 콘텐츠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지금 여기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 아니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전국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석방되기 어려운 상황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는 정말 석방 투쟁을 해서 석방을 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미 3년을 넘게 살았어요. 뭐 문재인이가 큰 시혜를 줘가지고 석방시킨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산 거예요 지금. 아니 이명박이는 왜 바깥에 있습니까? 아니 범죄 행위가요, 이명박이나 대통령이나 똑같은 뇌물죄입니다. 지금 이명박이 지금도 바깥에 있어요. 아니 왜 똑같은 대통령 범죄고 둘 다 사실은 30년씩 받았는데 왜 한 명은 바깥에 왔다 갔다 하고 한 명은 3년 동안 계속 감옥에 있냐? 이것만 가지고 밀어도 석방을 시킬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문재인은 이미 감옥행 예약을 했잖아요. 이제 본인 임기가 이제 약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본인 임기가. 아니 보수파리들 문재인 당선되자마자 탄핵시키겠다고 3년 동안 내내 하더니
이제 문재인 임기 절반을 한참 넘어가가지고 이제 문재인 자체가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그러면 석방을 시켜야죠. 자기가 퇴임되고 자기가 언제 감옥 갈지 모르는데. 문제는 바깥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문재인 자체가 석방시키고 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총선 이후로 그냥 싹 다 숨어버리니까 박 대통령 내에서는. 그리고 이 문제도 있죠. 지금 이제 대통령 재판은 계속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믿지 마세요. 재판을 빨리 끝내야지 사면받을 수 있다.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이 늘어지고 있고요. 이게 다시 대법 가서 또 어떤 걸 날지 모르기 때문에 재판 끝나고 사면 이건 제껴야 돼요. 이걸로 석방했다가는 문재인 임기 끝날 때까지 석방 안 돼요. 이걸로. 지금 석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집행정지를 그냥 때리면 끝납니다. 이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총선 직전에 검찰이 태블릿 PC를 전면 조작한 걸 다 잡아가지고 검사 3명을 지금 고발해서 어제 마포경찰서에 조사를 받아서 문재인의 경찰도 도저히 봐줄 수 없는,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명백한 검찰의 조작에 걸렸기 때문에 수사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네, 경찰이 수사 안 했다가 나중에 공범으로 몰리면 경찰 큰일 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검찰이 태블릿 PC를 조작해서 그걸로 국정농단 프레임을 만들어서 대통령 잡아넣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지금 이 사건이 다 무효가 되는 거며, 일단 그 무효가 되기 전에 감옥에 있는 사람부터는 니네 검찰이 책임지고 빼내라. 어제 그래서 그제 저희가 형집행정지 신청하러 갔잖아요, 서울중앙지검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윤석열에게 가서, 윤석열은 태블릿 PC 조작했을 때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고 제가 그거 진실 밝히다고 감옥 갈 때 윤석열은 중앙지검장이었어요. 본인이 아무리 나는 태블릿 수사 안 했다고 우겨도 직책 자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직책입니다. 그 직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중앙지검장과 상의해서 대통령 석방하고 너희 검사 3명부터 네 윤석열이 오른팔 부장검사 고용고까지 즉각 증거 조작으로 구속 수사해라.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요, 문재인이하고도 지금 다른 문제예요. 이건 검찰 조직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지금 경찰하고 검찰하고 수사권 놓고 지금 밥그릇 싸먹고 있잖아요. 그냥 경찰 입장에서는 잘 걸렸다 이거예요. 만약에 사건이 약간 애매했으면은 눈치 볼 텐데, 아니 검찰 조작이 너무 확실한데 이걸로 검찰 쓸어버리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등등이, 그 중앙지검장 이성윤 등등이 자기들이 경찰이 칼 쓰기 전에 알아서 태블릿 사건 정리하고 대통령 석방을 안 시켰다가는 검찰이 경찰한테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문제라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밀어붙이면은 검찰 자기들 살기 위해서 대통령을 형집행정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문재인의 지금 상황이나 윤석열의 상황이나 검찰의 상황이나 조금만 우리가 힘합쳐서 밀면은 탄핵 무효까지는 몰라도 대통령 석방이 되는 상황인데 왜 총선 끝나고 싹 다 침뱉고 놀았으냐 이건. 아니 3년 내내 나하고 황장수라는 사람, 저하고는 참 의견 다르지만 제가 어제 방송은 제가 참 끄덕였는데, 아니 3년 내내 박근혜 석방 탄핵 무효로 돈 다 뜯어먹더니 이제 총선 끝나니까 대표 부정으로 또 다음 대선까지 또 2년 동안 또 이거 가지고 뜯어먹을 거냐. 도대체 보수는 뭐 하나 물면 해결될 때까지 끝장을 내는 게 없냐. 돈 좀 벌다가 약간 이슈가 좀 지루해지면은 돈이 안 벌리니까 딴 거 물고, 저것도 물다가 또 아니면 딴 거 물고, 계속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이 보수한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슈 하나 자꾸 끝장낸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이렇게 그냥 질질 밀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좌익들이 보수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는 겁니다. 자, 대표 부정 이슈요? 저거 2년 못 갑니다, 저거. 저거요, 이제 민경욱 씨가 대표 부정 재검표 신청한다는데
재검표하면요 저거 99.99% 그냥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돈 뜯어 먹다가 그거 딱 끝나면 또 딴 거 물러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가 되겠냐고. 전 원래 이럴 줄 알았어요. 좌익들하고 친문들이 사기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킬 때부터 아 보수들은 박근혜 현직에 있을 때는 맨날 박근혜 만세 하지 감옥만 들어가면은 싹 다 모른 체 할 거다. 그래서 저 여의도에 저 보수 정치권들 다 모른 척했죠. 다만 아스팔트에서 돈이 되니까 3년 내내 박근혜 치다가 이제 벌 만큼 벌고 돈 안 벌리면은 딴 데 갈 거다. 좌익들이 이거 다 알고 탄핵 들어간 겁니다. 쟤네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라는 거. 이걸 엎어주지 않으면은 모든 선거에 참패하고 모든 선거에 참패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짓밟히는 것만 남았죠. 짓밟히는 것만.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진실과 근성, 끈기, 일관성, 결기, 신의 이런 문제인데 오늘 그 김대호 선생님 오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청을 했는데 이 스케줄 때문에 좀 그러는데 우리가 한번 그거 한 번만 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만민공동회는 논의할 자격이 되는데 진짜 이번 선거가 보수성을 강화 못해가지고 참패한 건가? 우경화가 덜 돼서 참패한 건가? 그러니까 보수에서 뭐 좀 일이 안 풀리면은 주로 보수 쪽에 있는 시니어들은 보수성을 강화 안 해서 졌다. 우경화가 안 돼서 졌다. 어설프게 중도에가 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거기에 절반은 동의하는데 이미 그 선은 이미 넘어섰단 말입니다. 지금 보수가 참패하고 보수가 손가락질 받는 거는 우경화니 보수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저 김대호 선생이 유튜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관성 문제, 신의 문제, 결기 문제 이런 문제 아니냐. 유권자가 어떤 걸 판단할 때 자꾸 뭔가 보수를 볼 때는 권력자한테 줄 서고 권력자가 바뀌면은 또 글로 줄 서버리고 도대체 일관성이라는 걸 보여준 적이 있냐? 지금 저는 이 꼴을 보고 있는데 아니 박 대통령 감옥 간 다음에 홍준표가 튀어나왔죠? 홍준표가 뭐라 그랬어요? 박 대통령한테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 이런 막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랬으면은 탄핵 무효 외쳐고 그때 한겨울에 박근혜 외치고 울고불고 했던 사람들은 홍준표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홍준표가 권력을 잡으니까 홍준표 만세가 글로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홍준표가 지자체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싹 다 홍준표에 줄 서는 사람들 싹 다 돌아섰다가 황교안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또 싹 다 황교안한테 줄 섭니다. 황교안이 만세, 황교안이 다 한다. 제가 총선 한 3일 앞두고 황교안이 집에 안 가면 참패한다. 황교안부터 집에 가야 된다 그랬는데 그 총선 참패하기 1시간 전까지도 다 보수파리들 황교안이 다 할 수 있다. 황교안만이 만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참패해가지고 황교안 집에 갔죠. 집에 갔다가 이제 홍준표가 다시 나왔어요. 요즘 제일 설치더만. 그 또 황교안에 줄 섰던 자들이 또 홍준표한테 줄 서가지고 황교안을 욕해요. 와, 저 유튜브 K모 유튜브 하나 있는데 아니 3일 열흘 전만 해도 황교안 만세하던 유튜버가 홍준표에 줄 서가지고 또 황교안을 욕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보수니 우파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념이. 인성의 문제지, 인성에. 저런 꼴을 보고 중간에 있는 국민들이 야, 저런 한심한 놈들 손가락질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국민이에요. 저는 이 탄핵 문제도 그렇게 보거든요. 자, 중간에 있는 국민들 봅시다. 중간에 있는 국민들 볼 때 보수는 맨날 박근혜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야, 근데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게 감옥 갔다면서 이제 다 그냥 모른 체하고 홍준표에 줄 섰다가 황교안에 줄 섰다가 이제 또 김종인이 또 뭐 임기 종신직 당대표 들어온다면서요. 또 김종인 만세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꼴을 보고 어떤 국민이 보수에게 표를 주냔 말입니다. 그런 행태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행태의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일관성, 결기 그리고 신의 이런 문제를
목숨보다 중시 여겨야 돼요. 그 다음이 보수적 가치 뭐 우파 이 문제지. 이미 제가 볼 땐 여기서 이미 결격 사유가 나와버렸어요. 여기서. 저 좌파들 보세요. 지금 유튜버의 그 슈퍼챗 턴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유튜브 슈퍼챗 제일 많이 털었던 게 유시민 리더만. 노무현 팔아가지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 직함 가지고 유시민이 제일 많이 팔고 있어요. 노무현 죽은 지가 언젠데. 좌파는 아직까지도 노무현 죽은 지 언젠데 노무현 가지고 막 뭉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민공대 아마 2회 때 아마 다 놀랬을 거예요. 이석기 지금 감옥 간 지 이제 8년째입니다. 근데 2,000명이 모여서 이석기 사진 걸고 이석기 석방운동 하잖아요. 우리보다 새가 훨씬 컸어요. 이석기 석방운동이. 이런 거에서 우리가 밀리는 겁니다. 이런 거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해야 될 도리들을 안 했기 때문에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그게 수국골통 얘기 듣는 겁니다. 보수적 가치에서 수국골통 얘기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총선 참패에 대해서 분석한 게 뭐 있습니까? 다 나왔잖아요, 답이. 자, 첫 번째. 하던 거 좀 끝장을 내자. 박근혜 석방 탄핵 무효 하던 거 총선 졌다고 딴 거 하지 말고 하던 거 가지고 끝장을 내자. 그리고 진실 우습게 보지 마라. 진실 포기하면 보수는 그냥 죽게 돼 있다. 세 번째. 인간이 되자, 인간이. 보수주의자 이전에 인간부터 되자. 다 나왔잖아요, 답이. 이대로 가면 돼요. 이대로 가면은 아주 손쉽게 다 일들이 풀려나갈 겁니다. 이제 만민공동회가 2개월 만에 하는데 이런 전국의 상황 변화 때문에요. 만민공동회가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어쨌든 그냥 뭐 습기 다시고 뭐고 박근혜 대통령 얘기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우리는 그거를 압축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 만민공동회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만민공동회에서 박 대통령 얘기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싹 다 버리고 나갔고 이 탄핵 무효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수를 전면 제거해야 되는 책임까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무효 그거 포기하고 나가서 보수를 제거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총선에서 입증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걸 중심으로 해서 보수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주제가 좀 다변화될 거예요. 연사도 좀 다변화될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차분하게 이 처음부터 다시 집을 짓는다 생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이 중단됐다가 시작되는 만민공동회와 그 전의 만민공동회는 약간 차이가 있을 거다. 한마디로 조금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의 1과제는 당연히 석방과 탄핵무효지만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서 이제 뭐 이 국본이 처음 집회할 때하고는 날씨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날씨도 따뜻해졌기 때문에 만민공동회 할 때는 제일 추울 때 시작해서 제일 추울 때 끝났는데 이제 뭐 4월, 5월, 6월까지가 집회하기 제일 좋은 날씨 아닙니까? 그때까지 일단 대통령 석방을 한번 1순위로 더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만민공동회지만은 평일에는 계속 검찰청부터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통해가지고 이슈를 만들고 한번 보수도 한번 끝장낸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여줍시다. 그거 한번 보여주면 겁 잔뜩 먹고 거기서부터 좌익이 무너지고 보수가 재건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